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여미남 오늘 10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지고 빅테크 기업들 시간에서 큰 폭으로 이제 빠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초가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끝내는 걸 보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크게 영향을 안 받으려나 보다. 뭐 저희도 빅테크 기업들 많이 빠지면 또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올 거다는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나스닥은 한 2% 빠졌고 다우는 플러스로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제 뭐 빅테크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충격으로 또 시장을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우는 반면에 0.01%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74, 나스닥은 마이너스 2.04% 하락을 했습니다. 네, 나흘 만에 사흘 오르고 나흘 만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반면에 중소형주 이 러셀 2000은 0.4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10년물이 한 10bp 정도 빠지면서 4%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물도 7bp 하락하면서 4.4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한 1.13% 하락을 하면서 한 109.7에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그죠? 5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고,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또 빠졌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국 쪽도 10년물이 한 6bp 정도 하락하면서 3.58%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도 14bp 하락한 3.28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은 보니까 2년물이 3.28이고 10년물이 3.58로 단기물이 오히려 금리가 낮아요. 원래 이게 정상인데 최근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장기물의 금리가 단기물보다 낮은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돼 있는 그런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뭐 보니까 유가가 좀 올랐네요. 네, 어제 유가가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87.9로 마감을 했고요. 천연가스는 소폭 하락을 해서 5.6 그리고 어제 또 TTF 가스 같은 경우 한 4.5%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한 104유로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 EI에서 발표를 해주는 휘발유 재고가 147.8만 배럴 감소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9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봤었는데요. 감소가 훨씬 많았으면서 유가가 올랐고, 근데 또 반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원유 재고가 한 260만 배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03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봤었는데 전체 원유 재고는 또 크게 증가를 했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미국이 하루에 한 500만 배럴 정도 이상을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도 좀 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 500만 배럴이나 수출. 네, 하루에 이 정도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하긴 옛날에 사우디가 제일 많이 생산을 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원래는 자국 내 비축비로 쓰긴 해도 수출을 안 하다가 셰일 혁명 이후로는 전 세계 1등 산유 국가가 되면서 남는 기름을 많이 수출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략 비축유 이 SPR이라고 합니다. 이게 1984년 이후 처음으로 4억 배럴 이하까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쪽 뭐 최대 한 7억 배럴까지 이제 맥스캐파로 살 수가 있는데 또 어제 4억 배럴 이하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아침에 제가 제일 기분 좋게 들었던 뉴스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인상이었어요. 캐나다나 뭐 여기저기서 다 계속 기준금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나다 쪽에서 원래 컨센서스가 한 75bp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조금 더 완화적인 50bp를 인상을 했습니다. 캐나다 쪽에서 지난 7월 달에 100bp를 인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75bp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원래 75 정도 예상했다가 50 인상하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3.75%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또 이슈가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아서 가격이 엄청 빠지고 있었는데 75를 올리게 되면 너무 크게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좀 더 완화적인
50bp를 인상하게 되었다라는 또 이슈가 있었고요. 캐나다 CPI가 6.9%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보니까 8.7%였는데 그래서 지난 6월 달 대비해서 계속적인 좀 하락 추세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CPI도 6.9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 캐나다가 보면 뭐 미국하고 거의 뭐 한 몸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거의 뭐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같은 예. 네, 그런 나라라는 느낌을 제가 예전에 받았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하키 예. NHL인가요? 예. 그리고 야구요. 내셔널 하키 리그나 메이저 리그나 예, 메이저 리그. 전부 캐나다랑 네. 같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네. 슈퍼볼도 캐나다 축구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보고 캐나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미국에서 잡도 잡을 수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한 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보면 중앙은행에서 네. 금리를 올리는 그 페이스가 거의 뭐 똑같이 이렇게 인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50bp를 인상을 하면서 3.75로 맞춘 네. 걸 보고 드디어 이제 페드의 피보팅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쪽에서도 호주는 분기마다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해줍니다. 이쪽에서는 32년 만에 최고치인 7.3%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에 물가가 6.1% 그리고 지난 1분기에 5.1% 대비해서 좀 계속적으로 호주 쪽에서는 물가가 상승 중에 있고요. 지난 8월 달에 50bp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9월 달에도 50bp, 10월 달에 25bp를 인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11월 1일에 또 호주 쪽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궁재훈 뭐 호주에서 살았었나요? 뉴질랜드? 호주에서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몇 년이셨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네. 오래 계셨어요. 네,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살 때는 뭐 기준금리 이런 거 뭐 그렇게 관심은 없었었는데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발표가 되었었던 경제지표 쪽 보시면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10.9%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60.3만 건, 그래서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지난달 대비해서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값이나 모기지 금리 급등에 주택 판매가 줄었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모기지 은행 협회 MBA가 있는데 모기지 금리가 7.16%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네. 결국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컨센이 58만 5천 건으로 네. 이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가 됐었던 주택 지표들, 뭐 케이스 실러 같은 경우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또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주택 관련한 지표들 계속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페드와치에서 좀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죠? 거의 대체로 동일한데요. 11월 달에 75bp 인상 확률이 85%로 네. 거의 뭐 그래도 75bp 조금씩 줄어드네요. 조금씩 줄어듭니다. 97%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높았을 때는 거의 그랬었는데요. 네, 85%까지 떨어졌고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이제 50bp 인상을 할 확률이 이제 53%로 가장 높습니다. 75bp는 한 39%. 그래서 여전히 한 75bp 인상 확률도 조금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2월도 확실히 네. 많이 떨어졌네요. 네. 12월도 75를 한다라고 했던 게 거의 70%대였었던 것 같은데 한때는 뭐 75, 내년 2월 달에 또 50으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내년 2월 달에 한 25bp를 인상할 확률이 33%, 50bp 인상 확률이 54%. 그래서 이 최종 금리가 한 4.5에서 5%대 사이가 될 거를 시장에서 한 78%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 아침에 investing.com에서 봤을 때는 3분기 GDP를 2.4%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틀란타 여는 그 GDP 나우에서 3분기 예상치를 봤는데 3.1%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GDP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좀 내일 속보치 발표되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GDP야 뭐 네. 지나간 수치고 네.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올 연말하고 내년 4분기, 1분기에 대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네. 전반적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라든지 여전히 집값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섹터별로는 어제 어떻게 움직였어요? 네, 어제 일단 빅테크 쪽 먼저 한번 보시면 애플이 한 2%대를 좀 못 미치게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실적 내용은 말씀드렸었고 좀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7.7 그리고 구글도 같은 이슈로 어제 9%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아마존은 한 4.1% 그리고 또 같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타 플랫폼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좀 안 좋았으니까 메타도 좀 안 좋지 않겠냐 하면서 어제 한 5.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 시간 외에서 현재 한 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2.75, 넷플릭스 플러스 2.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52주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너지 쪽이나 헬스케어 섹터는 여전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이 25개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 섹터 쪽으로도 보시면 헬스케어가 1.12% 올랐고요. 에너지는 1.3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 빠지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험악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시장은 굉장히 이제 좀 탄탄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 다우지수가 이번 달에만 10% 네. 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도 봐도 이제 다우가 8.8%, S&P 500이 4.8%, 나스닥이 이제 1.5%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여전히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약간 높은 밸류에이션들이 좀 기름이 쭉쭉 빠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보면 다우 기업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시장이 좀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팜 기업들이 많이 빠지는데 최근에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바닥 대비 네. 한 60%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YTD 뭐 7, 80%까지 봤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YTD로 한 50% 이렇게 그렇죠. 하락을 해서 네, 크게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보통 이제 75% 빠졌다라고 보면 만 원짜리가 2,500원 네.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2,500원이 다시 5,000원 되면 여전히 50% 빠졌지만 예. 100% 오른 게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포스럽고 급락을 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불안함. 그 뭐 지금 뭐 바로 지지난주가 뭐 공포가 극에 달했었잖아요. 예,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도 보면 비관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주식들이 꽤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징 종목으로 어제 테슬라가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트위터도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는 트위터 본사의 헤드쿼터에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갔다 왔고요. 28일 전까지 인수를 해야 이 재판이 안 열립니다. 재판을 피하게 되는데 일단 대출 은행들을 상대로 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트위터 인수 규모가 44빌리언 달러이고 제시한 주당 인수가가 54.2불입니다. 근데 어제 종가가 한 53.35불입니다. 그래서 인수자금 한 44빌리언 중에서 13빌리언 정도를 금융권 쪽에서 조달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부터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자금을 이렇게 빌려준다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이슈가 있으면서 안 한다고 또 하기도 했었다가 또 한 13빌리언 또 다시 조달을 한다라고 하고요. 박현주 회장님도 네. 여기에 또 네, 미래에셋 3천억인가 네. 빌려주잖아요. 예. 네. 그리고 속속 다른 그 머스크를 따르는 네. 그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은 네. 하겠다고 그런 기사 인터뷰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그 테슬라가 그동안에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었다가 이렇게 이제 회사도 크게
키우고 있고 뭐 스페이스X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이것저것 태양광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IB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 그룹 예. 여기 가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할 일이 많은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 네. 네. 여기서 쌩 갔다가는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네. 트위터가 또 보니까 YTD로 한 25% 정도 상승을 해 있더라고요. 1년 주가로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YTD로는 현재 한 25% 이렇게 올랐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인수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들 먼저 메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5% 감소를 했고요. EPS는 전년 대비 49%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EPS를 미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20%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16% 감소했습니다. 원래 36%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감소를 했고 이 DAU 일일 활성 유저는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나왔고 MAU 월간 활성 유저는 2.96 빌리언 이렇게 됐었는데 컨센을 하회를 했고요. 그 ARPU 또 한 9.41달러였는데 이것도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최 상무님 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자동차 회사 이 포드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어제 0.08% 하락을 했는데 총 매출액이 39.4 빌리언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지만 EPS는 30센트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대비 41%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은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쪽에서는 1.8 빌리언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4.6% 기록을 했고요. 이 중에 오토모티브 이 자동차 사업부 쪽에서 매출이 37.2 빌리언 나오면서 컨센을 상회를 했고 그리고 이번 분기 자율주행 사업부 이 아르고 AI라고 있습니다. 이쪽의 투자로 인해서 한 827 밀리언 달러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 난으로 인해서 한 4만 대에서 5만 대 신차 생산에 악영향이 있었고 이런 그 예상치 못했었던 이런 코스트들이 한 1빌리언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는 올해 에빗 기준으로 한 11.5에서 12.5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또 크래프트 하인즈는 0.4%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이 6.51 빌리언 달러로 전년 대비 한 2.9% 증가를 했고요. EPS는 63센트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총 이익률은 28.3%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1.5% 기록을 했고요. 3분기에 가격을 15.4% 인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판매량은 3.8% 줄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크게 올렸습니다. CEO는 공급망이 개선이 되면서 생산 확대 그리고 인플레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식보다는 집에서 좀 더 식사를 많이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줬고요. 내년에도 제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가이던스로는 그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5.9에서 6 빌리언을 제시를 했는데 기존과 대체로 동일한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어제 저녁에 뉴스 보는데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매출이 최근에 이제 뭐 송년회 시즌이라서 그런 건지 리오프닝 때문인지 요즘 저녁 때 식당 가보면 뭐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요즘 매출이 늘어서 그나마 이제 긴 한 2년 동안에 코로나로 부진했던 실적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원재료비가 올라서 수익은 썩 그렇게 만족할 만큼 좋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제 나오는 뉴스가 식용유 가격이 얼마 올랐고 뭐가 얼마 올랐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앞단에 이제 소비는 늘고 있다는 거죠. 예, 소비는 늘고 있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이 원재료의 가격이 많이 비싸져 가지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원재료를 파는 기업들 있잖아요.
저 기업들은 결국은 매출 인상한 것만큼, 가격 인상한 것만큼 네.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미국의 필수 소비재들이 예. 주가가 계속 좋잖아요, 예, 보면. 맞습니다. 네. 네. 뭐 필수 소비재 쪽에 월마트가 한 0.7%, 뭐 P&G, 코카콜라, 코스트코 어제 다 좀 강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다뭐 플러스 네. 났죠. 네. 헬스케어 쪽도 다. 네, 다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이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반등을 했고요. 어제 기준으로 그 HEXC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ETF가 7.2% 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시면 뭐 알리바바나 찡둥닷컴, 넷이즈, 핀두두, 바이두, 그리고 텐센트입니다. TCEHY가 텐센트고요. 그리고 BILI는 빌리빌리, XPV는 샤오펑, 그리고 니오, BYD, DF 이게 BYD인데 뭐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태양광 관련한 주식들 뭐 인페이즈 에너지나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썬런 그리고 이런 썬파워들 이렇게 다 상승을 했고요. 뭐 계속 나오는 이슈이지만 IRA 뭐 법안의 수혜 뭐 태양광 종목들이다 뭐 있으면서 어제는 네, 이렇게 태양광 관련주들 중국 주식들 이렇게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다행히 뭐 중국 주식들도 좀 올라와서 다행인 것 같고요. 뭐 내년도에 일단은 금리 인상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면 중국 기업들도 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중국 주식 물려 계신 분들은 내년에 올라오고 나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남궁대훈 주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